책에 보면은 나폴레옹 힐이 딱 이 이야기도 했어요.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 아래 조직하고 사용하여야 된다.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가치도 없다. 바로 이것이 대학 졸업장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다. 네. 안녕하세요. 책임있는 책임있는 형제들입니다. 자,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린 논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을 공부하며 지식을 쌓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자 나폴레옹 힐 역시 이에 대해 지적하며 부를 이루는 데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능력일 뿐이다.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서 조직화되어 확고한 목표를 향해 활용될 때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발제문입니다. 지식은 부의 축적이라는 확고한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현명하게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었다.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능력일 뿐이다.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서 조직화되어 확고한 목표를 향해 활용될 때만 진정한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교육 체계에는 학생들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꾸리고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 빠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풀어서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췌문의 이제 첫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지식이라는 게 부의 축적이라는 확고한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현명하게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을 때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용적인 계획과 어떤 체계적으로 수립이 됐을 때 또 그것이 현명하게 활용되어졌을 때 그 지식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지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베이컨이 한 말이거든요. 베이컨. 네. 먹는 베이컨 아니고요. 그죠? 사람 베이컨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엔 맞았다고 생각해요. 베이컨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 네. 그때는 아는 것이 힘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 시대에도 그렇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정보라는 거는 네. 일부 권력층들,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였거든요.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돈이 되었죠. 되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그 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어느 지역에 언제쯤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서 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큰 시세 차익을 얻고 그렇죠. 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그 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소위 강남 네. 개발 시대 때 네. 네.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강남의 땅 그때 당시에 논밭이었던 그 땅을 사가지고 번 사람들.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은 송중기 씨가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분당 땅을 5만 평인가 그렇게 상속받잖아요. 그 어렸을 때 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 옛날에 도공들이 그 도기 만들고 하던 그 시골 땅 말이냐라고 말하거든요. 가치가 없었을 때. 그때 송중기는 정보를 알았잖아요. 거기가 신도시 개발로 이렇게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잖아요. 그 할아버지와 대적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거기서 다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게 정말
아는 것이 네. 힘이었고 그게 돈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그건 부족하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아는 것을 재조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아는 것을 이 정보와 이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창조력이죠. 창의력. 그쵸. 네. 그 조합하는 능력. 특허를 예를 들면요. 네. 저는 뭐 회사에서 특허 분야도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는 사실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 붙이는 거예요. 개념을 갖다 붙이든 기기를 갖다 붙이든 그러면 새로운 게 돼요. 그럼 특허를 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특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에. 그렇기도 하고 회사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해요. 특허권은 20년밖에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특허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되면은 거기에다 뭐 하나를 붙여가지고 특허를 하나 또 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그 기반 기술로 된 걸로 10년을 더 보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를 만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뭔가 돈 될 정보를 만들 때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사실 이건 이미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경매 채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명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방법,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보는 방법. 근데 제가 그 경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개만 알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한 개만 다 안다고 하는 거에서 사람이 다른데 그 사람이랑 저랑 다르고 제가 뭐 경매 낙찰받은 물건에 있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낙찰받았던 물건의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은 똑같이 한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만의 뭔가 하나가 더 붙어져야 그쵸.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요. 벤치마킹은 할 수 있어요. 카피는 안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장을 들으면서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벤치마킹은 하되 카피는 아니라는 거. 아는 것이 희귀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카피였거든요. 이거에 똑같이 그냥 카피한 그 지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카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으로 뭔가 다른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수는 베끼고 고수는 훔친다. 저는 그 훔친다의 개념이 벤치마킹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하수들이 하는 거고, 이제 훔친다는 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체계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지식을 조직화를 시켜서 확고한 목표를 향해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글쓰기가 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네. 글을 쓰면 이 생각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체계화가 되기도 하고 또 뭔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뚜렷하게 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자꾸만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좀 놓아야 될 것들을 놓으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글쓰기를 통해서 좀 내가 아는 지식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저는 네. 이제 확고한 목적 네. 요 부분에 좀 눈이 많이 가거든요. 사실 이 확고한 목적이 없으면은 네. 글을 쓰다가도 삼천포로 빠지고 그것도 맞죠. 네. 뭔가 이걸 하려고 했다가 여기에다가도 붙이고 이게 뭔가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식이란 게 어떤 확고한 목적에 확실하게 부합하고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용적인 계획이랑 체계적인 수립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제가 오늘 부산에 가려고 해요. 네. 부산에 가려고 하면은 목적지는 부산이잖아요. 네. 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 KTX를 타고 갈 거냐? 차를 타고 갈 거냐? 고속버스를 타고 갈 거냐? 세 가지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아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KTX를 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KTX 타려면은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표는 어디서 살 거며 시간은 몇 시 차가 있는지 어디서 타면 되는지 어디서 내리면 되는지 그럼 내린 다음에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부산역에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짜게 되잖아요. 네. 계획을 하게 되죠. 목적이 있으니까 이야. 자동적으로 그게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가 체계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목표를 잘 설정하면 확고한 목적이 있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그 개척 영업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뭐 보험 쪽에서 아주 좀 이름을 날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강의를 이제 실제로 앞에서 듣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청중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 그 강의를 누가 들을까? 그 원고 먼저 작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대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따단 퀴즈 내겠습니다. 그 강사님이 그 개척 영업을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뭐부터 해야 뭘 된다? 가르쳐야 될지 뭐 그거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내용일 수 있긴 한데 아까 뭐 이렇게 부산이다 딱 목표를 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분은 그러니까 자동적인 것 같아요. 이분은 뭐부터 했냐면 강의실부터 잡는 거예요. 강의실부터 잡으면 일단 내가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목표 아래는 우리가 언제 모여서 유튜브를 찍는다 했는데 우리가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막 뭔가를 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확고한 목표, 뭔가 목적을 그냥 딱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자동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책임감과 또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기한에 맞춰서 그거에 좀 이렇게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이것도 진짜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제문에서 이제 저는 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네. 마지막 단이거든요. 마지막 문장. 네. 음. 오늘날 모든 교육 체계에는 학생들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뿌리고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 빠져 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네. 저희 애들이 네. 초등학생인데 네.
분수를 배웠어요. 분수를 배웠군요. 네. 분수를 배우고 저녁 시간에 네. 앞에 피자 한 판이 딱 있는 상태에서 네. 저한테 물어요. 아빠 분수는 어디다 써먹어?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럴 수 있죠. 재밌네요. 네. 야, 이게 너무 이제 뭔가 그려지네요, 그냥 한국 교육. 네, 뭐 저도 그랬었고.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라는 그 큰 문제 때문에 네, 그냥 딸딸딸딸 외우고 머리에다가 그냥 집어 넣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그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 있고 깨달음은 없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뭐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책을 한동안 좀 많이 읽었었는데 네.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읽는 거에 급급해서 몇 권 읽었다 몇 권 읽었다 요거에 심취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읽었던 책들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도 없거든요. 책을 읽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읽고 깨닫고 깨달은 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읽는 거에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그림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지식은 그림 같은 거. 근데 그 지식이 뭔가 활용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써먹으려면 그걸 좀 뭐랄까 그 그림에서 그림이 진짜 실제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건데 네. 그림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그림이 그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네. 그래야지 그게 나한테 오고 내가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많네요. 네. 그냥 그림이 그림으로만 있으면은 그죠. 눈만 호강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면은 내 머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그쵸. 네. 가치가 생기게 되고 네. 그렇네요. 이야, 참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원어를 좀 따져보게 되면 잠재력을 끄집어낸다. 뭐 요게 이제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나폴레옹 힐이 딱 이 이야기도 했어요.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 아래 조직하고 사용하여야 된다.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다. 바로 이것이 대학 졸업장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잡다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빼고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대학 라고 졸업장이 했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감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거의 네. 그분은 4년 동안 전공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지식은 말한 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독일에서인가는 그 오히려 공부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자체를 뭔가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좀 높게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공부한다고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가는 애들을 좀 뭐 우리나라랑 완전 좀 반대죠. 네.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질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뭐 기회가 뭐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선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인적 상태에서 자원밖에 없어서.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지만 이제 저희가 선진국 반열에 있긴 하잖아요. 그럼요. 네. 선진국 중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에 맞는 맞습니다. 그런 교육 체계도 분명히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 네. 어떻게 하죠? 자, 해봅시다. 너무 던지시는 것 같아. 네. 일단 그러면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